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바보 만들어? 그게 왜 화가 나냐면 화가 좀 났었는데 걱정 마세요. 교포 안 같아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할까? 그런 거에 현혹되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저는 이렇게 순순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의 키워드는 불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찍을까 하다가 아침에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일을 다 보고 와서 이제 좀 편하게 여유있게 얘기를 또 오래 할 거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퇴사 이후에 제 삶에 대한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제 얘기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이후에 제가 어떻게 이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았는지, 근데 이제 how to는 아니고 그냥 저의 여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기하기 조금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여정과 저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지만 아마도 단점을 조금 더 오래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 일이 제일 잘 맞고 즐거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단점이 꽤나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평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단점도 얘기하고 이제 사실 추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건데, 그리고 추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할 건데, 제가 최근에 그 해외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릴스 보다가 그런 콘텐츠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9to6 잡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때려치고 뭐 UGC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뭐 이런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직업을 가졌더니 나 지금 브랜드에 선물 이만큼 받고 평일에 오피스 아워, 그러니까 남들 일할 시간에 나 여행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선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바이럴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 거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컨텐츠를 너무 그때 많이 봐서 제가 그때 격노했었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보고 격노를 하냐면 그게 왜 화가 나냐면 그런 거를 보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멀쩡히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돼. 아, 나 지금 삶을 되게 보링하게 살고 있나? 내가 되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우물에 갇혀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직업 안에 감사하게도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저를 팔로우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랑 이제 재밌게 감사하게 생산적인 소통을 하는 거지. 이것도 직업 중에 하나예요. 직업일 뿐이고 뭐가 더 낫다 안 좋다는 절대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바보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텐션으로 화가 좀 났었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받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그냥 이 일이 특별히 잘 맞고 좋아서 하는 거지, 이 9to6 이런 직장생활이 지루하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점, 장점을 얘기하고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할 거라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할 것이다. 단점 얘기가 조금 길 건데, 그러니까 뭐 식사하시거나 화장하실 때 조금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다 떠는 느낌으로, 알죠? 구독 눌러주시고. 어쨌든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퇴사 이후에 인스타랑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인스타는 지금 계정이고 유튜브는 지금은 안 하는 채널인데 지금은 접어놔가지고 맛있어. 이 여정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감정과 이 멘탈적인 이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작할 때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콘텐츠를 했던 그런 짬도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교만했던 거죠. 이제 여러분 교만하면 꼭 한 대 얻어맞습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얻어맞은 건 아니고 그냥 이 현실에 좀 얻어맞았어요. 감사히 그때도 팔로우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팔로우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별개로 성장이 굉장히 더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쏟는 노력에 비해서 성장이 너무 더뎠고, 이게 제가 너무 얕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다면 원인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어쨌든 몇 년 했으니까 이 일을. 근데 그때는 제 자세부터 틀렸던 게, 이게 뭔가 성장이 좀 잘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바꿔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참 오만하게도 나의 감성을 이 세상이 몰라준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수없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그게 첫 허들인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유행만 쫓아도 안 되지만 나의 개성을 어느 정도 넣고 지켜야 하지만 그게 잘 먹히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거야의 태도가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줏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니즈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뭐 이거는 별개의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되기까지 여정에 대해서 할 얘기는 사실 제가 뭐 이렇다 할 얘기는 없는 것이, 그냥 저는 존버 했거든요. 진짜 그냥 존버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냥 존버를 했고, 정말 많은 업다운을 겪었고, 그걸 이제 어떻게 버텼느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경제적으로는 힘들죠. 왜냐면 요 일만으로는 그때는 벌이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알바도 했었고, 그 동시에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컨텐츠 외주를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일도 했었어요. 이 일로는 초반에는 거의 그냥 제로. 어쩌면 마이너스. 뭐 제가 카메라랑 조명 이런 거는 원래 있었지만 옛날부터. 예를 들면 촬영할 때 뭐 스튜디오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거기 렌탈 비용이 들기도 하고, 존버 비용 그런 거죠. 이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버티고 있었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일의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아주 스무스하죠. 정신적인 문제. 오늘 주제가 정병 오는 직업이잖아요. 사실 제가 정병이란 말을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하지만 신조어에 진짜 약하거든요. 정병이 신조어 맞죠? 정신병을 줄인 거라고 하던데. 일단은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래서 좀 의기양양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이건 어쨌든 불가피한 일이었으니까 생각보다 불안, 답답함 뭐 이런 이슈가 되게 커서, 예를 들자면 일단은 숫자에 집착하게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조회수, 뭐 팔로워 수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막 팔로워가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확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정말 미칩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도 겪고 싶지 않은데, 어제 또 겪겠죠? 뭐 요즘에는 조회수나 뭐 팔로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거는 지표잖아요. 나를 평가하는. 그리고 성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시작돼요. 뭔가 내 손 안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을 갈아 넣어도 떨어질 땐 떨어지고, 또 내가 조금 널널하게 해볼까 해서 던진 것들이 잘 돼서 오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 불안이 좀 크고, 그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거에 따라 자존감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병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진짜 이것도 정말 큰 요소예요. 요거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묶었을 때 다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다음 달 수입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월급이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벌지 이제 가늠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소비에 제약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다운이 심해서 어떤 달은 굉장히 풍성하고, 어떤 달은 평균이고, 어떤 달은 큰일 났다 이 정도고, 그에 따라서 이제 멘탈도 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다음 달 내가 수입이 조금 안 좋다,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자존감에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구들 만났을 때도 좀 자신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병이 오는 세 번째 이유, 제가 일한 만큼 벌게 되잖아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쉬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딱 건강하게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막 대단하고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불안해서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불안해서 오는 부지런함은 건강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뇌도 못 쉬고 몸도 못 쉬니까 몸은 축나고, 그러니까 성격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막 일 많이 하고 바쁘다고 막 이런 모습만 보여주게 돼요. 되게 여유 없고. 그래서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병, 비교를 자꾸 하게 돼요. 저는 사실은 비교를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이슈는 솔직히 없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9살 때부터 절친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아직도 절친이고, 보고 있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오고, 저는 예고를 가서 이제 각자의 길로 갔죠. 그때부터. 그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항상 거의 전교 1등이고 전교권에 있었는데, 절친이 전교 1등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진짜 1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조금 답답해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엄마도 막 비교하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이제 어떻게 절친이 전교 1등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냐라는 말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 절친이 전교 1등이다면서 그 막 너무 대단하지 않냐면서 나 그런 애랑 절친이다 막 이런 트로피 프렌드였나? 어쨌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비교를 좀 하는 성격이다 하면 이 일을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 게 비교를 하자고 들면 정말 끝도 없어요. 일단은 크리에이터 간의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오고 팔로워가 안 느는데 이 사람은 왜 늘지? 이 사람은 왜 잘 나오지? 이렇게 비교를 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 그리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내 친구들이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처럼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나오셨다면은 나는 거기를 떠났는데 거기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승진한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그런 스트레스는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퇴사했을 때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전혀 없었달까?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칭찬으로 뭔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결단을 내린 거 그리고 잘 버틴 거 이런 거를 칭찬을 해줘요. 정말 고맙게도.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나는 회사를 다시는 다니고 싶지 않았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정말 컸고 확신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돌아갈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교를 조금 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도 정말 클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이었고 장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절망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얘기만 해가지고 장점도 얘기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이제 불평쟁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평은 아닙니다. 인류애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 뭐 모든 직업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그 랜덤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좀 이런 소통을 하게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무지성 악플, 막 인신공격 악플 이런 건 달린 적은 없어요 아직. 제가 영어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막 바이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진 않아서 뭐 조금 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트롤 같은 사람들은 꼭 있어요. 정말 뜬금없고 재미없고 감명도 없는 그런 댓글들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기분은 당연히 나쁘죠. 기분이 좋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로 콘텐츠를 하는데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생산적인 지적이라던가 뭔가 조언이 아니고 그냥 진짜 여러분 알죠? 그냥 트롤 그 자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한테 어떤 발음이 안 좋은데 턱 수술을 해라. 이런 건 재미도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학을 안 갔다 왔고 교포가 아닌데 영어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저는 그 인스타에 그런 꿀팁들, 미드 추천, 공부법 정말 많이 올렸고 근데 이제 그 첫 영상에 그런 거 있죠. 걱정 마세요. 교포 안 같아요. 발음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댓글.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영어에 관해서는 저는 딱히 긁히지 않는 게 사실은 제가 영어에 자신이 있기도 하지만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요럴 때는 그 표현보다 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고 문법상 이게 더 잘 맞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면 저는 감사하죠. 얼마나 생산적이고 도움되는 댓글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트롤 같은 댓글을 보면은 전 사실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할까? 이런 생각? 잘 못하겠죠?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깊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야? 하고 넘기면 되는 정도기는 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딱 봤을 때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약간 그 하루가 좀 스며들듯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댓글 다는 애가 얼마나 잘났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괜찮아져요. 인수레가 굉장히 요란하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다른 콘텐츠, 다른 분들 인스타나 특히 유튜브 볼 때 댓글창 잘 안 열어보는 게 요즘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요즘 좀 약간 보면은 다 전문가고 다 너무 똑똑하고 다 박사님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타받을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하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안 해야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거 막 진짜 다 잡아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민폐도 안 끼치고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막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겠죠. 그런 것들에서 저는 인류애가 조금 바사삭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랑 생산적인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댓글, 좋은 반응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상쇄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얼굴과 제 생각을 온라인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조금은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순순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딱히 대응하진 않지만 저는 뭐 거기에 순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단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점만 지금 30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점은 프리랜서라는 일에 통용되는 장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도 얘기했던 것이 일한 만큼 벌 수 있다인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저한테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때도 있는 게, 만약에 이번 달에 내 능력 안에서 일을 많이 받았다면,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번 달에 한번 죽어보자, 한번 갈려보자 한다면 그 달은 또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잠깐 몸이 힘들면은 조금 보상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단 1번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굉장히 큰 요소인데,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 루틴을 제가 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약간 그 통제광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는 막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막 대단하고 좋다는 건 또 아니에요. 릴렉스를 못하는 이 통제적인 성격이 또 좋기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 루틴을 제가 관리하는 걸 좋아하고 제 시간을 제가 매니징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이거는 약간 제 쪼 같은데,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그걸 못하면 저는 되게 괴로워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일을 하다가 잠깐 뭐 카페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전시를 보러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밤에 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들 일할 때 무조건 노는 게 아니라 뭐 주말을 통으로 일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자유로운 것이 저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뭐 중간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만약에 화장실을 좀 오래 갔다 하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거 약간 진절머리 났던 것도 있고, 뭐 카페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럼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에요. 사실 뭐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디 여행지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요즘 그 디지털 노매드 분들처럼 어디 장기로 떠나서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유부녀라 딱히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남편이 그런 거에 반대하고 이러진 않는데, 알잖아요, 또 남편 혼자 두고 굳이 결혼을 했으면 어쨌든 그럼 남편이랑 같이 휴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잘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일을 미루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키워드는 불안이에요. 미루는 건 사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 대단해요가 아니고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사실 그냥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데드라인은 어차피 있고 그 안에만 끝내면 되는데, 시간이 여유 있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건드리고 딴 거를 하면 저는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룰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다고 해서 일을 미루지 않을 걸 알아서 그냥 그거죠. 알아서 할 거니까 냅둬, 약간 이건 것 같아요. 사람 스트레스가 적다, 사람 스트레스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생으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광고를 제작하면 그 브랜드나 뭐 협업사, 대행사분들이랑 연락도 해야 되고, 저도 컨펌을 받고 이렇게 피드백 받고 하기 때문에 완전 생으로 혼자 일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일은 그렇진 않으니까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 일하니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는? 물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빌런 분들을 안 본 건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른 분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해프닝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요 정도는 괜찮다. 이 사람 스트레스가 없는 게 저는 정말 쾌적해요. 저는 사람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인데 그걸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속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그 장내시경까지 했다고. 그 장 잘못된 줄 알고. 성격이 좋아져요. 제 남편이 저 회사 다닐 때, 마침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응, 알았어. 출발할 때 알려줘. 남편이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진짜 흑화한 것 같았대요, 제가. 저도 그때 제가 회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인간이 회색. 항상 화가 나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또 이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너무 혼자 일하니까. 왜냐면 사실 그런 소통하는 분들도 제가 메일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하니까 얼굴 볼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울적할 때도 많아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고, 진짜 왜냐면 억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카페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다운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직장 생활을 다시 찾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 정말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확실히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함, 자유로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너무 스무스하지 않나요? 이것을 추천하느냐 추천하지 않느냐인데 사실은 프리랜서 그 자체보다는 제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요거에 조금 치우쳐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추천하느냐고 묻는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만 할 거야 하지마 이건 절대 아니고 저만 해서 뭐 하겠어요. 왜 추천하지 않냐면 제가 앞에서 단점 얘기를 정말 길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은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알바를 병행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이 이렇게 있다던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만 쫓기 되게 쉬운 일이면서 또 돈만 쫓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세계관을 만드는 일인데 그러려면 팔로워분들, 구독자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직업군은 팔로워분들, 구독자분들, 저를 좋아하고 믿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신뢰를 주고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세계가 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유익해야겠죠? 진실돼야 되고 돈의 유혹이 되게 많아요. 뭔가 좋지 않은 물건을 광고를 한다던가 검증되지 않은 거를 판매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돈은 좀 벌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건강한 지지층이 생길까? 과연 건강한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롱런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뭔가 그 지조를 좀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정말 지키기 쉽지 않고 본질적인 거를 계속 고민해야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정말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크리에이터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정확한 이 구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크리에이터랑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컴퓨터 앞에 진짜 많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하루 중에 진짜 95%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을 때 그리고 운동 한두 시간 다녀올 때 말고는 컴퓨터 앞에 그냥 붙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뭐 촬영을 한다거나 행사를 간다거나 할 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면 진짜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래 편집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동시에 또 화려하게 꾸미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조금 공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일이 재밌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는 다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가 너무 심하다. 이 일을 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소한 댓글 하나하나에 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 진짜 힘들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안정적으로 벌지 못하는 게 안 맞는다. 그러면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잘 맞아야 하는 일인 것 같고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언니 같은 마음으로 친구 같은 마음으로 누가 나한테 그걸 묻는다면 이 영상의 주제가 정병이지 않습니까? 정병이 올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내 자신도 저는 사실 정병이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도 이만큼 불안할 수 있었구나. 나도 불안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요런 느낌의 요런 것들이 좀 충격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정병 오기 너무 쉬운 일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친구로서 언니로서 막 추천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너무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게 시작이 크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그게 말장난인데 마음 먹고 올리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 하자고 들면 사실 요새는 그냥 폰으로 촬영하면 돼요. 마이크도 딱히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요거를 쓰는 건데 아이폰은 요 줄 이어폰에 달린 요걸로 충분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이걸로 해요. 이 마이크가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사실 요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요새는 편집도 사실은 뭐 어플들도 많고 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조명이 또 꺼졌네요. 이놈의 조명은 배터리가 오래가질 않네. 그러면 시작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에 뭘 덧붙이냐면 올인하지 말아라. 처음엔 무조건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사이드로 부업으로 취미처럼 시작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집착도 덜 하게 되고 그런 숫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훨씬 덜하고 배수진을 쳐놓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갈 곳이 없이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동의하지 않고 배수진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 불안정성이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까지도 저는 이 기반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인데 컨텐츠를 한다. 아니면 직장인인데 컨텐츠를 한다. 뭐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다른 잡이 있는데 이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올인하시지 말고, 사실은 제가 알죠.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 동시에 하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 직장 퇴근하면 운동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 먹고 뻗어서 그냥 잠드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 퇴근하고 와가지고 다시 뭘 찍고 편집하고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하고 싶다면 그 피로도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 제가 오늘 얘기를 막 강연하듯이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정병이라는 조금 센 워딩을 쓰고 네거티브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마냥 좋기만 하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이 좀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이 일이 더 특별히 멋지고 그런 삶을, 그런 라이프를 산다고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편집이 두려워져가지고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다음에도 이런 얘기로 떠들러 돌아올 테니까 구독 한 번씩 누르고 가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예쁜이들. 안녕.